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약 1년 전에 저는 친구와 함께 컴퓨터 프로그래밍 퍼즐을 만들었고 저의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이것을 해보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이 퍼즐의 목적은 경험에 관계없이 누구나 코딩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5만 명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도전했지만 사실 이 퍼즐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공한 퍼즐은 두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퍼즐을 성공하지 못했을 때 점수가 차감되지 않는 것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실패할 때마다 5점씩 차감되는 퍼즐이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유일한 차이였습니다. 놀랍게도 포인트가 차감되는 퍼즐은 성공률이 52%, 페널티가 없던 퍼즐의 성공률은 68%였어요. 16%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이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페널티가 있는 퍼즐의 경우 한 사람당 시도 횟수가 5번이었습니다. 하지만 페널티가 없는 퍼즐의 경우에는 시도 횟수가 12번이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페널티가 없을 때 더 많은 시도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집중했으며 더 많은 시도를 한 결과 더 높은 성공률을 보여줬던 거죠. 이 실험은 저에게 정말 큰 인사이트를 줬습니다. 실패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학습을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분명히 더 많이 성공하고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이 인사이트가 실생활에서도 적용된다면 이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겁니다. 저는 그 증거로 아이들을 예로 들고 싶어요. 아이들을 생각해보면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할 때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죠. 그리고 그들은 실패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은 걷는 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넘어졌을 때 얼마나 멍청해 보일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부모로서 아이가 걷는 것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시도하고 결국 성공했을 때 함께 축하해주죠. 다른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8살 때 처음 만났던 백안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백안공은 이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름은 슈퍼 마리오였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이 게임을 즐길 때 딱 한 가지에만 집중했습니다. 악마 쿠파에게 붙잡힌 아름다운 피치 공주를 구하는 것에만 집중했죠. 친구들은 피치 공주를 구하러 가는 과정에서 수없이 구덩이에 빠지고 실패했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거기에 구덩이가 있으니까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리고 더 빠르게 도착하기 위해서는 이때 점프를 하고 이때는 고개를 숙이고 이런 아이템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들이 집중했던 것은 게임을 이기는 것에 관한 것이었지 거북이 등껍질에 맞았을 때 얼마나 바보 같아 보일지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패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실패에 초점을 맞추진 않았어요. 게임은 너무 재밌었고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This is what I call the Super Mario effect. 전 이것을 슈퍼마리오 이펙트라고 말해요. 구덩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공주를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실패보다는 목표에 집중하고 더 많이 배우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삶을 게임이라고 생각해본다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극히 줄어들게 될 겁니다. 저는 유튜브 과학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채널에서 저는 엔지니어링 기술을 활용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물총을 만든다거나 기네스에 등재된 가장 큰 장난감총을 만들죠.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는 보통 2-3개월이 걸립니다. 그 중에는 3년이 걸리는 것들도 있어요. 그것은 매번 관역을 맞출 수 있는 다트보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비들이 필요했고 수많은 코딩, 그리고 코딩을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결국 저는 해냈습니다. 흥미로웠던 점은 제가 이 모든 작업을 해내는 태도가 쿠파로부터 공주를 구하는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물론 실패할 때마다 좌절했지만 게임에서처럼 구덩이에 빠진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삶을 게임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라 또는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말들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들은 하기 싫은 것도 견뎌내야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삶을 게임처럼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실패하더라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죠. 이것은 아이들이 일어나서 걷고 시도하고 계속 놀고 싶어 하는 것처럼 다시 시도하는 것이 정말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합니다. 퍼즐 실험에서와 마찬가지로 페널티가 없던 그룹에게는 퍼즐을 2.5배 더 오래 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퍼즐을 계속 시도하고 배우기를 원했던 거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최고의 모습만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도전하는 과정에서조차 최고의 모습이기를 바라죠. 하지만 실전에서는 생각보다 다른 모습을 많이 발견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실력이 부족해. 이제 포기해야겠다. 이젠 안 되겠어. 난 안 돼. 같은 말을 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종종 장애물을 만나게 될 겁니다. 시험을 망칠 수도 있고 고객과의 만남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또는 정말 진상 고객을 만날 수도 있고 애인과 이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슈퍼마리오 게임에서처럼 늘
녹색 등껍질이 우리를 위협하는 환경에 처해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게임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다음의 기회는 또 있을 것이며 이번 장애물을 통해서 다음에 실수하지 않으면 된다고 우리의 뇌를 속여보면 어떨까요? 아마 이렇게 한다면 우린 더 많은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과였습니다.